안녕하세요. 정치국제학과 김어진입니다. 이번 학기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소개입니다. 제 프로젝트의 주제는 유튜브 선거운동과 공약집 논조 비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대선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내 발화를 서로 비교하고 동일한 후보이더라도 유튜브에서의 키워드와 공약집에서의 키워드가 서로 상이한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두 사람 다 후보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단계입니다. 앞서 밝힌 주제대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유튜브 자료는 영상 형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공해야 했습니다. 두 자료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 원래 영상이었던 자료를 mp3 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의 클로바노트에서 음성 기록을 사용해 텍스트 형식의 녹취 파일로 가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자료는 뒤에서 소개할 구글 콜앱과 오렌지를 통해 말뭉치와 워드클라우드로 변환하였습니다. 위에 두 개가 아닌 이제 아래 두 개였던 두 후보의 정책 공약집은 두 후보 관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며 PDF 형식이었던 공약집의 경제 파트를 텍스트 형식으로 가공하였습니다. 텍스트로 가공된 이후의 과정은 영상 자료와 동일합니다. 원래 전처리 과정에서는 오렌지의 텍스트 확장팩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렌지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변환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 코엔엘파이, 그 중에서도 맥캅을 이용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맥캅은 일반 윈도우 환경에서는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 콜앱 환경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텍스트 파일 토큰화는 물론이고 명사만 따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말뭉치 파일은 오렌지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로 변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좀 전에 언급한 오렌지의 텍스트 마이닝 확장팩을 사용하였고요. 하지만 맥캅 명사 추출 기능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들도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스타워드 파일을 메모장으로 제작하였고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오렌지에서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의 말뭉치 자료는 워드 클라우드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구글 콜앱에서 제가 사용한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아래에 있는 출처, 과제를 위한 파이썬 형태소 분석하기 영상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오렌지에서 파일을 워드 클라우드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단 완성된 워드 클라우드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20개를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3프로TV 출연 영상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한눈에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20개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제가 이후에 좀 분석에 필요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을 노란색으로 칠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문제, 규제, 주택을 꼽았고요.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3프로TV 출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 역시도 표로 제작을 하였는데 저는 주식, 투자, 금융, 주택을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집 중에서 이제 경제 파트만 따로 뽑아낸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여기 표에서는 제가 디지털, 중소기업, 벤처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의 경제 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교육, 에너지, 육성, 탄소,
인력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꼽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한 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 후보는 유튜브에서 정부를 154회, 문제를 84번, 그리고 규제를 70회 정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세 키워드가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보았는데요. 윤 후보는 공공과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 지금 정부, 즉 당시 문재인 정부죠. 지금 정부는 실력이 없다며 실력 없는 정부의 규제는 독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만능이라고 생각한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 건축 규제 등을 풀어야 하고 정부는 시그널을 주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멀쩡한 집값이 막 2배씩 뛰었잖아요. 이런 실력이면 규제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등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시들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문제 원인을 규제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에서 주식을 154회, 투자를 124회, 금융을 94번 언급했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은 작전주나 주가 조작 등 한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한국 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는 등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 경험을 밝히지 않은 윤석열 후보와 대조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밝히는 동시에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이것이 키워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주식 투자에 성공해본 경험, 이후 성공 경험 때문에 소형 부실주에 투자해 단타를 노리게 된 경험 등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듣고 사회자들은 이재명 테마주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묻는 등 그런 좀 주식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두 후보가 공통으로 주택을 많이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지난 3월 한국갤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원인 1순위가 7개월 만에 바뀌었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 7개월 만에 바뀌었다고 했던 부정평가 원인 1순위가 새 정부 당선인의 비협 조적이다. 그게 19%였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전 7개월간 1순위였던 원인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부정적인 평가에 부동산 정책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에 맞춰 진행자들 역시 종부세나 다주택자격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던졌고 이것이 두 후보 모두 주택을 자주 언급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의 공약집에서 경제 관련 부분은 크게 중소, 벤처, 성장, 그리고 디지털로 볼 수 있는데요.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디지털을 50회나 언급을 하면서 5번째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위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은 AI나 반도체, 비대면 등의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었는데요. 이 같은 인식은 유튜브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이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쉽게 말하면 구글 정부로 만들어갈 생각이 있다며 디지털 산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반면 29번 언급된 중소기업, 23번 언급된 벤처는 공약집에서는 자주 언급되었지만 유튜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약집에서 중소기업과 벤처는 주로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었는데요. 살짝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은 정부 예산과 공공조달 보호에 머물러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다는 언급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제시되어 있어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했지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환경과 인재 양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탄소 중립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꼽았는데요. 이 후보는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은 기업 부담 가중과 경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는 공약집에서 에너지가 56번, 탄소가 50번 언급된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에서도 재생에너지 시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라고 언급한 것에 이어 거기에 맞춰 산업의 전환도 이뤄내야 하고 거기에 맞춰 인재들도 새롭게 양성해야 되고 교육 체계도 바꿔야 되고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도 내용을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좀 일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 언급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인재 양성과 교육에 관련된 인식은 공약집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후보는 신경제 공약에서 교육을 85번, 육성을 54번, 인력을 45번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공약 중에는 디지털 미래교육 강화,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은 비교적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두 후보 모두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와 공약집에 관계없이 동일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환경, 에너지, 탄소 등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설에서 생각했던 대로 유튜브에서 좀 유독 자주 언급되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택이었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는 인식이 강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자신이 직접 주식을 했던 경험을 밝히는 모습에서 좀 뭔가 상대적으로 유튜브에서 일상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개선점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어 간의 연관성 분석이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가면서 직접 연관성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에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이제 단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뭔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연구 결과가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